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얼굴을 내미는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걸 결정한 최종 책임자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배송 문제도 아니고 할인 이슈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한 기업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딱 한 달. 그제서야 김범석 의장이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과의 핵심은 이랬죠.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소통이 부족했다. 회수에 집중하느라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 못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늦었지만 사과는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사의 대응 방향은 달랐습니다.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보다. 피해가 얼마나 적은지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쓰였어요. 유출 규모는 크지 않다. 외부 유포는 없다. 장비는 회수했다. 이 메시지만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기죠. 소비자가 듣고 싶었던 말과 회사가 하고 싶었던 말이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정보는 안전한가? 내 가족은 괜찮은가? 앞으로 뭘 조심해야 하는가? 하지만 회사의 메시지는 이렇게 들려요. 우리는 통제했다. 우리는 문제를 작게 만들었다. 우리는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이 간극이 벌어질수록 신뢰는 빠르게 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면이 시작돼요. 이번엔 기업과 정부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합니다. 그러자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고 반박하죠. 회사는 다시 장비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하며 재반박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말해요. 이 장면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은 통제되고 있지 않다. 각자의 말이 다 다르다. 이건 수습이 아니라 진실 공방이다. 이때부터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신뢰 붕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는 정보가 새로 유출되지 않아도 불안은 계속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이 대응이 한국 소비자만을 향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죠. 회사가 서둘러 반박하고 축소 설명을 하고 침묵을 길게 유지한 배경에는 해외 소송과 법적 책임을 의식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 미국 법, 미국 투자자.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이 한국 소비자의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평가예요.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죠.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는 국회 연석 청문회. 무려 6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참여하는 이례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선택이 나와요. 국회 청문회에 최종 책임자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합니다. 이유는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 삶에 대입해보죠. 아이 학교에서 큰 문제가 터졌어요. 학부모 전체가 모이는 자리에 가장 책임 있는 보호자가 일정이 있다며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도 사유서는 제출했겠죠. 하지만 신뢰는 그 순간 더 무너집니다.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앞선 모든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과했다. 우리는 회수했다. 우리는 노력했다. 그런데 책임의 자리에 서지는 않겠다. 이렇게 읽히는 순간 사과의 무게는 급격히 가벼워집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 발생 후 한 달간의 침묵. 둘째, 수습보다 법적 방어에 가까워 보인 대응. 셋째, 국회 청문회 불출석이라는 최종 선택. 이 세 가지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의 일관된 구조에서 나옵니다. 위기를 신뢰의 문제로 보지 않고 법과 숫자의 문제로 본 구조. 소비자를 감정의 주체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대상 중 하나로 본 판단이죠. 그 결과는 뭘까요?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플랫폼을 믿고 일상을 맡겼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사건이에요. 배송이 하루 늦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가 흔들리면 습관이 바뀝니다. 한번 바뀐 소비 습관은 쿠폰 몇 장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기업 위기의 본질은 사고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언제 말할 것인가? 누가 나설 것인가? 어디에 먼저 책임을 둘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한 기업에 내 가족의 정보를 맡기시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계산부터 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가장 먼저 얼굴을 내밀고 불안을 관리하려는 기업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의견은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는 다음 영상에서도 내 돈과 내 가족의 선택에 직접 닿는 이슈를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